네, 2023년 7월 31일 이정훈입니다. 건전한 대한민국의 좌파의 숙주란 사실이 확실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노무현 문재인을 규탄하자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부로부터 한 푼 지원받는 거 쉽습니까? 아마 오늘이 재산세 내는 날이구나. 오늘 좀 세금 좀 내느라고 연체로 안 내기 위해서는 오늘 내야죠. 애 좀 쓰셨을 텐데 국가에 내는 세금은 꼬박꼬박 갖다 바치면서 정부 돈 하나 한 푼 탔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지난번 코로나가 돌 때는 국민들한테 나눠준 적은 있지만 국민은 한 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게 어려운데 권력 좌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센 이북의 김정은이가 이끄는 북한은 따박따박 아주 손쉽게 대한민국 돈을 뽑아갑니다. 우선 공개된 팩트부터 보겠습니다. 사실부터 보겠습니다. 어제죠. 7월 30일 옛날 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민노총에게 민노총이 대한민국 정부 자금 30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쓰는데 규정위원이 있었다며 이걸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공문을 보낸 거는 7월 27일입니다. 그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6월 30날 민노총 사무실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가고 있는데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30억 원의 국고 보조금이 갔는데 그걸 제대로 쓰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라 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아니 민노총이 지금 대한민국 부정운동까지 하잖아요. 정치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고유의 목적을 어기고 과거에 뭐 이게 노동단체다 할 때는 그래 인정해 줄 수는 있지만 정치 투쟁을 한다 그러면 달리 봐야 되는데 2001년, 2005년 어떻게 됩니까? 김대중 정부 말기 노무현 정권 초기죠. 30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민노총 본부 민노총하고 그 산하의 산별 민노총이 있죠. 그 사무실 보증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민노총 본부는 경향신문 본관에 입주해 있는데 보증금 19억 1160만 원 중에서 18억 5천만 원을 정부 보조금에서 지불을 했고 이 같은 건물에 있는 금속노조, 사무금융노조 보증금 11억 원 중에서 7억 2,400만 원도 이 국고로부터 받은 돈입니다. 정부가 이 보조금을 줄 때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만에 하나 이 사무실이 이 건물이 경매에 붙여지게 되면 정부는 이거 정부 돈인데 이걸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그랬는데 민노총 본부는 물론이고 아까 두 개의 산별 노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물에 역시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사무실을 낸 보건의료노조, 화학섬유노조, 서비스연맹노조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무실을 보통 부동산이 한 2년마다 갱신되나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하게 되면 그 바뀐 내용을 15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또 계약서까지 첨부해서 정부에 알려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재정수지 현황, 임차공간 활용 현황 등도 보고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거의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규정 위반이죠. 제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분을 좀 압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제 그렇게 생겼죠. 이제 병원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자격증을 가진 의과대학 나오고 법과대학 나와서 자격을 받은 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민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죠? 뭐 법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물론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매우 아픈 분들은 병원에 가서 해결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정부가 의료보험 제도까지 만들어서 매우 싸게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수요가 있으면 산업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인 다툼이 많거나 아픈 사람이 많으면 그런 산업이 생깁니다. 뭐 요즘 앨런 머스크가 화제이던데 그 친구가 이제 지구에다 수많은 위성을 띄워서 그 위성끼리 서로 축축 연결하게 되면 위성통신이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 전화를 걸면 위성전화가 다 터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위성전화는 지구로부터 33,000km까지 위성을 올려 띄우면은 이 위성이 지구 중력에 의해서 추락하지 않으려면 빙빙 돌면은 원심력이 발생하잖아요. 그 지구 바깥으로 나가는 원심력과 지구가 땡기는 이 구심력이 딱 맞는 높이가, 근데 이 돌아가는 속도가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할 때 같이 돌아가는 속도로 돌아가려면 36,000km에 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적도 직상공에 무궁화 위성을 36,000km에 띄워놓고 그거를 통신 위성으로 사용합니다. 그쪽으로 통신 전파를 쏘면은, 또 방송 전파를 쏘면은 그게 이제 한국으로 되쏴주면 우리가 통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타고 가시면서, 관광버스 타고 가시면서 그 버스에 있는 TV 보시는 분들은 다른 방송보다 한 10초, 7초 정도 늦게 방송이 나오는 걸 보실 겁니다. 뭐 36,000km까지 갔다 오는데 전파 속도야 뭐 큰 차이가 없지만 갔다 오면서 그 화면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걸립니다. 그렇게 이제 각 나라는 적도에다가 위성 띄워놓고 자기만을 위한 통신 위성을 쓰는데, 앨런 머스크는 36,000이 한 500km쯤에다가 한 수백 개의 위성을 띄워놓고 그것들은 지구를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남북으로 막 돌아갑니다. 근데 한 수백 개가 돌아가면은 내 머리 위에는 항상 위성이 있으니까 내가 이쪽으로 위성 통신을 쏘면 그게 내가 통하고자 하는 미국 쪽에 있는 지나가는 위성한테 연결이 돼서 탁탁탁 연결되는 거죠. 이게 스타링크랑 그걸 만들어가지고, 스타링크가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통신 위성, 우리도 통신 위성 하는데, 각국이 자기네한테 비번을 걸어서 무궁화 통신 위성은 대한민국만 쓰지 북한이나 일본은 못 쓰잖아요. 또 일본이 올린 통신 위성은 우리가 사용 못 하는데, 스타링크는 돈벌이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돈만 내면 다 써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랑 싸우기 위해서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 무전기로 막 걸면은 이게 전파가 얼마나 나갑니까? 근데 위성을 쓰고 싶은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무궁화 통신 위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링크를 쓰고 싶은 건데, 이번에 앨런 머스크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반격을 하는 경우에는 쓰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양국 합참의장이 회담을 했다, 그런 얘기가 기사가 떴어요. 제가 이건 뭐 여벌처럼 이야기 드리는 거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통신 시장에 대한 욕구가 있다, 통신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까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런 산업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군도 이 스타링크를 쓰면 좋죠. 우리 한국 군도요, 아주 좋은 게 천안함 격침됐을 때 생존자들이 나와가지고 배는 침몰했으니까 배에 있는 무전기로 또 칠 수가 없잖아요. 통신 다 안 되잖아요. 뭘로 했습니까?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 꺼내갖고 해군본부랑 통신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스타링크가 돌게 되면은 미군이 자기네만 쓰기 위해서 만든 위성이 뭐 그걸로 쓰겠지만 그게 제대로 작동 안 되면 스타링크로 통하는 핸드폰 갖고 통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수요가 있으면 자꾸 산업이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제가 사회적 기업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근데 우리 국가적으로 꼭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돈벌이가 안 돼. 스타링크는 시장이 클 것 같으니까 막 위성통신은 크죠.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예를 들면은 산림 보호를 하는데, 산림을 보호하는 거, 내가 산림을 뭐 어떻게 하겠다 하면 그거는 돈이 안 되니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부가 내가 산림 보호를 하겠어 하게 되면 정부가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그 돈을 갖고 수익을 창출해서, 뭐 어차피 미치는 장사지만 정부 보조금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해서 몇 사람들한테 봉급도 나눠주고 그렇게 운영하는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노인요양원입니다. 노인요양원이 돈이 되면은 너도나 될 텐데 아직은 좀 돈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한테 지원을 받아가지고 요양원을 차려서 되게 가족기업 형태로 하죠. 뭐 간호사 출신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퇴역한 간호사 분이 하시면 그분 남편도 같이 하시고 며느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정부 돈을 받았었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규정대로 따박따박 보고를 하고 그거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팍 한 번에 깎이고요. 그동안 받은 돈 다 토해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추가 지원은 당분간 없기 때문에 그럼 환자들이 주변이 없으니까 병원을, 요양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죠.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요양원을 접으면은 환자들, 그 노인들을 다른 데 보내기도 마땅치 않고 몇 년 후에 다시 재창업한다 그러면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그것도 어렵겠지만 그때 또 마케팅하는 비용이 있고 하니까 망합니다, 사실상. 이 사회적 기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 보조금 받아서 뭐 해보려면요, 정말 공무원들 그 진짜 꼴보기 싫을 만큼 거들먹거리고 비위 맞추고 술 사줘야 돼요. 저도 한때 그런 거 퇴직하고 해볼까 하다가, 아이고 난 공무원 비위 못 맞춰, 꼴보기 싫은 놈들 같이 안 해야 한다. 그래,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이런 걸 해도 공무원들하고 충돌이 있는데, 그만큼 공무원들이 갑질이 대단합니다. 근데 민노총은 이 돈을 가져가서 사무실을 빌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 거, 뭐 하는 거 하나도 안 해도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공무원 갑질이 이 방송을 보시는 일반인들한테는 빵빵 통하죠. 근데 저 좌파들한테는 안 통합니다. 또 하나 좋은 예가 윤미향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여자 있죠. 그 여자가 위안부 무슨 재단 만들어갖고 정부 보조금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이제 우리나라 현대, 삼성 이런 그룹들이 많은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 자기네 좋은 일을 한다고 돈 뜯어갖고 현대로 받은 걸로, 현대중공업 받은 거 갖고 뭐 했습니까? 펜션 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별장 건물 사갖고 할머니 모신다고 지들이 잘 썼죠. 그리고 또 세상 이렇게 사시다가 홀로 되신 분들이 자식도 없고 그러면 자기 집을 위안부 돕는다 그러면 이렇게 기증을 합니다. 그렇게 기증된 거는 그걸 팔지는 못해요. 팔지는 못하는 대신에 세금 혜택은 굉장히 받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갖고 이제 하면서 다른 목적으로만 사용한 게 윤미향의 위안부 재단에서 많이 발견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 담당 기관이 보건복지부인가 아니면 지자체인가 모르겠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좌파들이 하는 건. 일반 국민들이 그런 거 한번 하시면요, 한 번만 어기면 아까처럼 쫄딱 망합니다. 공무원 갑질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런 건 얘기 안 해. 제가 오늘 드리는 주제는 뭔가 하면은 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좌파가 민노총, 전교조 뭐 많잖아요. 이런 조직들이 다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전교조도 민노총도 합법화됐죠. 그 정부 지원금이 왜 나오는지 난 그 이해가 안 돼. 우리나라는요, NGO라 그래서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잖아요. 그럼 Non-Government를 일본은 뭐라고 하면 NPO라고 그래요.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단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시민단체 이런 것들은 정부 보조금을 일본은 안 받습니다. 내가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 그랬으면은 내가 만든 시민단체는 내가 돈을 직접 내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모금을 받아서 하지 정부 돈은 절대로 안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은 윤미향의 위안부 재단도 그렇고 뭐 좌파 우파를 안 하고 정부 돈 받아가지고 그걸로 해요. 그런데 이거 받는 우파 단체들은 그래도 정부 비난은 안 하는데 정부를 마구 공격하게 되는 게 민노총 이런 것들이야. 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야말로요. 이런 환경단체도 그렇고 그 양이원형이 이끄는 탈핵기관도 있죠. 그런 것들이 제주 해군기지 지을 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탈핵이나 위안부 같이 몰려가서 연대 투쟁해줘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되게 되면 또 이것들이 와서 같이 연대 투쟁해줘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자꾸 좌경화로 이끌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이 좌경화되는 데는 이 좌경화 세력들이 대한민국 정부 돈을 빼먹으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호구, 숙주로 삼아서 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향은 시민단체의 의지에서 권력을 잡은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때 더 심해졌고 고착화됐다는 거야. 이때는 정부 기구들이,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근데 공무원들, 이자들은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민노총 시위할 때 경찰이 어떻게 하던가요? 설설 피하잖아요. 오히려 경찰이 당하고 물대포 쏴갖고 경찰은 감옥 갔지만 그런 현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대중 정권 때
북한은 현대그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한 5억 달러 빌리는 형태로 해갖고 그중에 그 돈이 북한으로 갔죠. 그중에 일본의 현대가 쓰기도 자기네가 필요한 거지만 나머지 돈은 이북으로 보냈습니다. 북한은 그 돈 갖고 핵미사일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 북한이 이번에 정전기념일 열병식에서 ICBM 5발을 끌고 나왔는데 그거 다 어디서 돈이 났겠습니까? 대한민국 돈입니다. 통일 묘목 보내기 운동, 송영길이가 지원해주는 것처럼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이화영 통해서 쌍방울과 하려고 했던 북한에 스마트팜 지어주고 어쩌고 하는, 그거 하기 위해서 800만 달러 가면 선수금으로 먼저 갔잖아요. 쌍방울 통해서. 그 돈은 스마트팜과 상관도 없어.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 들어갔어? 정은이 주머니에 들어가서 뭐 만들어? 핵미사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세금을 내고 여러분이 세금을 낸 게 북한에 흘러갔습니다. 북한 이번에 정전협정 기념일 TV를 통해서 열병식 화면을 보셨었는데 그 화면은 북한이 찍어서 보내는 건데 우리 방송사가 그걸 받아 보도하면 북한에 돈을 주게 돼 있는데 그 돈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기관이 누구다? 임종석이가 이끄는 무슨 남북 무슨 재단이죠. 북한에 다 갖다 줘요. 대한민국이 북한에 그리고 권력 있는 좌파의 숙주입니다. 저는 이거를 끊어낼 걸 강력히 주장합니다.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은 문재인 정권 때 정부 지원은 굉장히 끊어섰습니다. 보수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과거 이제 좀 정치적 체계가 강한 거는 국방부나 국정원이 많이 지원했는데 그게 끊어졌죠. 다 끊어버렸죠. 근데 민노총이나 이런 것들은 냅뒀어요. 왜? 자기네가 유리하니까. 그리고 원순이가 있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군인권센터한테도 일거리 줘가지고 있으나 마나한 페이퍼 받아갖고 이제 돈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네 유리한 시민단체를 자꾸 키웠던 겁니다. 대한민국 좌파는 다 대한민국 제가 낸 세금 갖고 했던 겁니다. 왜? 권력자들이 좌파였기 때문에. 그 자들이 지금 어디 있나? 민주당에 있습니다. 누가 대표인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뒤에는 주사파가 줄줄이 숨어 있습니다. 그 자들을 솎아내고 그리고 제가 앞선 방송에서 정보조직과 군의 특수전 조직을 이용해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핵심 지도층하고 핵미사일 과학자, 개발자들을 제거하는 작전을 하자 그랬는데 그거를 펼쳐야 됩니다. 둘이 어떤 게 먼저냐? 저는 동시에 하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대한민국이 북한에 있는 빨갱이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권력 좌파의 호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